안녕하세요. 네, 또 인사합니다.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시장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숙제 다시 합니다. 어제 숙제는 저 혼자는 다 했죠. 네, 혼자 있습니다. 진짜로. 이 프로그램 OBS 프로그램이라고 녹화하는 프로그램 있죠. 마이크 볼륨이 꺼져 있는 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마이크 볼륨을 꺼놓고 혼자서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확인 안 하고 그냥 올려버렸네요. 제가 어젯밤 새벽 12시 넘어서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봅니다. 아침에 오늘 일어나자마자 송포님께서 댓글을 주셨죠. 묵음이었다고. 댓글 아니었으면 전혀 모를 뻔했네요. 어제 3분 100억 이상 종목 14개였고요. 그 중에서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간 건 5종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패턴이 나온 건 파마 리서치 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이 파마 리서치는 질저리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을 했고 일본 캔들상으로는 음봉으로 결국 시초가를 다시 이탈을 해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했던 말들은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정해져 있죠. 잠시만요. 연필 좀 켜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 거래대금은 8조,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1% 전일 대비 하락했다. 지금 블랙 먼데이, 지난 8월 초, 블랙 먼데이 몸통 안으로 지금 들어갔고 그 중앙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뚜렷한 하락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침체 구간인데 이 침체 구간이 길어지면 얘는 계속 빠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침체 구간을 빨리 벗어나서 윗방향으로 조금 상승을 보여주면 오르기는 할 겁니다. 할 것 같아요. 예측을 한다라기보다는 제 시나리오 예측 뭐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구름대를 만나는데 이제 여기서 2650포인트가 관건이 되겠네요. 이 파란색 구름대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뚫을 수도 있더라고요. 뚫고 갈런지 못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뚫으면 저항이 되겠죠. 여기는 못 뚫었죠. 자, 여기 보조지표 침체 구간을 벗어났는데 얘는 역방향을 벗어나는 힘이 약했나 봅니다. 살짝 여기 다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탄력받아서 올라가죠. 과열 구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위에 구름대가 있네. 파란색 구름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실패, 저항, 그죠? 저항 받고 실패. 그러다가 다시 과열로 들어가서 구름대를 뚫는 걸 시도 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횡보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침체로 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또 다시 과열 하면서 이제 다 뚫어버리죠. 과열 이후에는 다시 침체 하락. 뚫고 갈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맞고 떨어지고 얘네들처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맞고 떨어지고 아예 맞고 떨어지고 들어갔다가 또 떨어지고 들어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완전히 다시 나오고 지금 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가면 올라가게 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하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 느낌, 이 느낌. 예, 이것도 한 3번 해야 될 것 세 번 해야 되나? 3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하지 않을까요?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어제 제가 그 영상 중에 뒷부분에 긍정 이렇게 쓰여져 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긍정,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서 묵음 처리됐는데, 긍정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주식 관련된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봐도 보입니다. 이 미천한 제가 봐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보입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한 개만 있다, 두 개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정적인 요소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단순히 돌멩이 하나처럼 그런 돌멩이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 다양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의도라기보단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더 과대 해석하고 좀 더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시장에서 이탈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심하게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렇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시장을 욕하고 막 떠나게 되겠지만 비트코인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죠? 떠나겠지만 이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거 뭐 코인판이랑 다름이 없네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시는 분들도 결국 떠나서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의도된 미국 시장의 상승과 하락도 제가 보기로는 큰 설계하는 분이 음모론인가? 네, 어쨌든 의도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길 바라고. 그래서 또다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우상승할 때, 네, 우상향으로 상승할 때, 혹은 다음 주 되어서 양봉 한 개 갭으로 띄우고, 네, 양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개미들 다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건데, 한국 시장에서 매매하세요라고 붙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윙 매매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 어제도 그 말씀은 드렸고요. 한국 시장은 정직하지 못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정직하지 못한 매매자, 대량 매매자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 자고 나면 이렇게 2%씩, 3%씩 빠지는데 여기가 더 많이 빠졌죠. 이때보다. 자고 났을 때의 그 상실감은 이때가 더 컸죠. 이때보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찾기가 좀 쉽지 않다. 명확하게. 미국은 어쨌든 갖다 붙이더라도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뭐 올라갈 때 확실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 확실히 내려가더라라는 게 미국 주식 우리 옆에서 좀 바라본
느낌인 것 같아서 나는 나만의 매매법이 스윙 매매 예, 스윙 매매법이 있는데 이거 어제 멘트는 이 이야기입니다. 본인만의 스윙 매매법이 있는데 지금 요즘 국장에서 잘 안 맞더라 하시는 분들 이 매매법을 고쳐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법 그대로 갖고 가시고 매매법이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시장을 바꿔야겠죠. 시장을 바꿔라. 한국 시장이 이 매매법을 나쁜 매매법으로 자꾸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다. 근데 뭐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스윙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저는 미국 시장이 그나마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편이고요. 안 해서 그렇지. 그쵸. 뭐 미국도 근데 잡주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잡주나 아니면 뭐 잡주가 아닌 것들을 잘 옥석을 가리신 다음에 미국 시장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기다렸다가 뭐 다시 가시든지 뭐 쭉쭉 하시든지 그 타이밍까지 기다렸다 스윙 매면은 미국 시장도 나쁘진 않다. 안 해봐서 두려워서 그렇지. 별거 없더라. 네, 예전에 이제 미국 주식 ETF 합성 매매 한다고 미국 그 계좌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단타 치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던데. 당일 단타. 호가창이 우리처럼 10단 호가 제공받으려면 돈을 더 내고 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는 10단 호가가 아니라서 그리고 실시간 우리처럼 정직 우리처럼 착하게 올라가는 호가창이 아니죠. 정말 VI도 하루에 거기는 VI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다른 그 용어가 있는데 그 걸리는 사유도 몇 가지가 좀 더 되고 당일 단단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이 몸통의 중앙 밖으로 뛰쳐나가고요.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이 마치 코스피를 선행해주는 차트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먼저 보여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시장 종합 보시면 코스닥도 1387개가 하락을 했고 거래금 6조 마이너스 2.58%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거 뭐 갭으로 며칠 전에는 갭으로 뭐 이 정도 하락을 했더니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두들겨 맞는 거나 눈 뜨고 두들겨 맞는 거나 두들겨 맞는 건 매한 가지다. 결과론적으로는 다 두들겨 맞았다 하는 거고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썰은 있어요. 근데 그 썰을 제가 다 이야기하자면 또 네거티브해지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마음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망한다 는 생각이 꿈틀대기도 합니다.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 내 삶이 피폐해지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하자는 거죠.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려 있으신 분들 끝까지 들고 있으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 진짜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 헛소리가 많았네요. 이렇게 두들겨 맞는 날 개인이 다 사셨네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투개미라고 부르시던데 언론에서는 이 개미는 이 외국인으로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계좌 외에 모두 다 개인이니까 우리 같은 개미 축에도 못 끼어드는 원자 분자 단위의 존재들 말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큰 손들이 있겠죠. 혹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차명 계좌 운영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차명 계좌는 운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가 조작이 가능한 거고요. 주가 조작이 아니더라도 작전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명 계좌 운영 가능하죠. 제가 여러분의 통장을 다 받아서
여러분의 통장과 통장 그쵸? 통장 안 받아도 돼요. 실물 통장 지금 의미 없고 여러분의 계좌하고 뭐 인증서만 받으면 되잖아요. 공인 인증서 제가 다 받아서 제 PC에 다 등록하고 제가 여러분의 계좌를 PC 켜놓고 HTS 여러 수십 개를 열어놓고 네. 혹은 컴퓨터 여러 개 갖다 놓고 작업하듯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 개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 자명 계좌라는 건 뭐냐면 주식 매수, 매도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주식 매수와 주식 매도 버튼, 이 버튼은 매수, 매도, 주문을 대신하는 클릭이겠죠. 그러니까 즉 법적으로는 주문 행위, 매수, 매도에 대한 주문 행위는 반드시 본인 계좌의 것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아마 법이 있을 겁니다. 법이 만약에 그게 없으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짜 개판인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법으로는 되어 있어야 되죠. 매수, 매도 그 주문 행위는 본인으로 돼야 되고 이 예외가 있을 겁니다. 이 예외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경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위탁이 존재하죠. 예전에 증권사의 랩 계좌라고 있었죠. 요즘에 랩 상품은 안 팔던데 이런 위탁 상품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법적으로 내 계좌를 주고 증권사의 증권 그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한테 우리가 전화를 넣어서 주문 요청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위탁 행위를 하는 거는 아마 예외로 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본인 계좌인데 이게 다 법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돈을 여러분들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독촉을 하면 뭐가 되죠? 불법입니다. 불법 뒤에 뭐가 붙죠? 사채가 되죠. 이자를 많이 받으면 불법 고리대금업자라고 불리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법으로 허용하면 은행이죠. 은행이고 증권사고 이거 예전에 보험사까지 확대를 해준 거죠. 대출 가능한. 이게 대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하면 불법 사채라 그러고 이게 법으로 위탁해서 대신 매수 매도를 해줄 수는 있다. 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판단도 그냥 알아서 다 하시라. 펀드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네. 그거 말고 네. 제가 여러분의 계좌를 다 받아가지고 이 인증서까지 다 넣어서 컴퓨터 제 방에 여러 수십 대를 놓고 혹은 몇 대를 놓고 HTS 여러 수십 대를 켜고 파마 리서치를 매매하는데 여러분들 거를 썼다가 내 것도 썼다가 했다라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조카 조작이나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고요. 그런데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개인 순매수는 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 마이너스 1.97, 마이너스 3.9, 다우존스 1.1, S&P 500 마이너스 1.73, 나스닥 2.5,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4.5이네요. 어제 녹화된 거 보면 마이너스 1.4, 조금 뭐 거의 그죠. 어제 요 시간대에 보던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거 전일이네. 죄송합니다. 장중 1.4, 2.36이죠. 1.4, 2.36 조금 더 빠졌네. 그러면 뭐 월요일 그러니까 주말간에 좀 좋은 이야기가 터지지 않으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을
해줄지도 모르겠다. 끝자리에서는 조금 한 번은 저건 하니까 제가 헛소리를 좀 많이 했네요. 이거는 중심 가격인데요. 고가 저가 기준이고 이렇게 시가 종가로 하면 여기 정도 되죠. 시가 종가 중심 가격이 이거 왜 중심 가격이 여기다. 딱 거기를 찌르고 마감을 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는 여기까지 실험하러 갈 건지. 코스닥 보면 갈 것 같기는 한데. 자,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파마 리서치는 질질이 패턴이죠. 네. 질질 패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냥 어제 종목들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이 어제 질질 패턴 나온 종목이 파마 리서치 하나고요. 3분 70억 3분 100억 기준으로 7번 아이언 패턴도 파마 리서치 하나입니다. 요거 기준봉 음봉 갭으로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보통 질질의 패턴은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가격 부근에서 몇 번 찌르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좀 좋은데 얘는 그 아래에 공교롭게 피봇 2차 장선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 피봇 2차 장선 주변에서 이렇게 찌르고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봇 2차 장선 돌파 때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근데 음봉 영역이니까 되도록이면 시초가를 회복하는 상황에서 매수 들어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봉을 기준봉으로 볼 것이냐 볼 수 있습니다.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가장 높은 시가 또는 종가 가격이니까요. 시가 또는 종가 가격. 물론 고가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내가 따라 들어갈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이렇게 보통 막히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난 막힌다 생각하고 기다렸어. 안 막히네. 조정받고 상한선 패턴. 맞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한선 패턴으로 짧게 매매하고 나오는 방법도 있기도 하겠죠. 이건 근데 더 안 올라가고 막혀버렸습니다. 애석하게 또 20만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에 20만원이 있어서 핑계대면 좀 더 올라가지 못 가고 쭉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점에 매도를 못했다. 난 요 몸통 정도다. 아쉬워도 일단 이 시그널입니다. 그죠? 나가는 시그널. 매도가 가능했어야 할 것 같고 요 부분보다는 저는 요 부분 질질 패턴을 숙제로 제출합니다. 질질 패턴 이야기를 바로 할게요. 어제는 오이평 S 패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질 패턴 파마 리서치의 질질 패턴하고 어제 전일 대비 등락률 종목 중에서 셀루메드의 질질 패턴. 셀루메드는 저장해놨네. 파마 리서치 다시 저장. 셀루메드의 질질 패턴. 자, 얘도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는 기준봉 나오고 그 기준봉 가격 돌파를 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나왔고 물론 검색된 조건은 30억 기준이라 7번 아이언 패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 얘는 여기 왜 이렇게 장대가 안 나왔을까? 그건 세력 형님들이 안 보내주니까 안 나온 건데요. 여기를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대해야 될까? 이런 거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질질 패턴은 요거는 제가 어제 그렸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전에는 잠깐만요 하고 묵음 처리하고 잠깐 딴 일 하고 와서 묵음했던 거를
다시 안 하고 그냥 혼자 말해서 또 영상이 뒷부분에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질질 패턴은 여기가 중요한 기준 가격이잖아요. 우리가 돌파해야 되나 3,000원 요 언저리. 이 가격대 위에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주는 횡보 현상이 좀 발생을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럼 이렇게 되면 하한선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 근처에서 뭐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하다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이때 이제 슈팅이 나오는 이런 질질 패턴이 좀 더 이쁘긴 하죠. 즉 볼린저 밴드 상한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여기서 박스권을 요렇게 납작하게 형성해주고, 그럼 여기 22평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게 되죠. 22평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22평 기준으로 파동이 아무리 쳐도 5위평, 12평은 22평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잔잔한 파도밖에 안 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두 번 볼린저 밴드를 상한선을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거래대금 딱 나오면서 쳤다가 또 잔잔해졌다. 또 한 번 이렇게 쳤다가 또 잔잔해졌다가 하다가 점점 이렇게 우상향 해주면서 빡 치는 거래대금 나오는, 요 내려갔다 이렇게 빡 치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좋아하는 질질 패턴이고, 그런 게 안 나오면 어렵죠. 지금 이 질질 패턴은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왜?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횡보의 방향이 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이거 복사하는 거 어디 갔지? 주세상 복사. 이 필요 없고. 이제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다가 기울어진 축을 억지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박스권이 적어도 이 돌파해야 될 가격 부근에서, 요걸 지우면 되겠다. 요 부근에서 가로로 어느 정도 요렇게 횡보를 잡아주면 거기를 넘어갈 때 질질 패턴이 좀 더 이뻐지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쪽 방향. 그래서 우하향하고 있는 이 방향을 하다가 돌려서 올라가니까 돌파될 여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 5패턴으로는 여기는 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인데 여기서 이미 시작해서 여기 와버린 거죠. 그럼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들의 1차적인 매도 타겟 지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왜? 정고 지점이 되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1차 매도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근데 여기를 더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기다려 본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끊고 상한선 패턴 올라갔는데 빼버리더라. 아, 이거 그래서 뭐 짧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매매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든지 기다렸다가 여기 매도 지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 지점, 앞에서 저항받았던 지점, 거기를 맞춰주는데 얘가 위에인데 조금만 더 가면 상한가거든. 그래서 상한가를 아예 이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상한가 간다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뭐 고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조금 이 방향은 이쪽으로 튈 수 있는 방향도 높은, 지금 오늘 다 우하향으로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얘는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려운 질질 패턴이다. 그래서 못할 수도 있다. 했다가 물렸는데 상한가 가더라. 이런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질질 패턴이죠. 그래서 얘는 질질 패턴인데 왜 여기가 올라갔는데
바로 안 들어갈까? 네. 상한가를 가기 전 이 가격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가격이었나 봅니다. 세력 형님들 입장에서는. 셀메드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돌파돼야 될 지점은 여기였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저항이다. 그래서 질질을 뺐던 중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돌파는 얘네들 여기 보시면 돌파돼야 될 가격들을 계속 찌르고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한번 빠졌는데 얘는 살짝 올려주고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가로선 가격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이 저가가 더 낮죠. 저가는 낮아지는, 그래서 이거 올라간 게 조금, 보통 저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W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저가가 엉덩이가 높아야 된다. 근데 얘는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잖아요. 근데 얘는 우하향이죠. 우하향이면 보통은 다들 내려가시던데, 내 뚫더라 이거지. 여기랑 여기랑 선을 보고 저는 그은 거고요. 그랬더니 이게 중간에 얘네가 들어온 거고, 여기 한 번 더 쳐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여기랑 여기 양봉 그냥 요렇게 여기를 봉이하고 여기 양봉,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보통 해서 우측으로 확장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얘 클릭해서 잠깐 이건 중심선이지, 복사, 얘 클릭해서 복사된 거 만들어서 그냥 여기 저점에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예측하라는 게 아니고 돌파가 여기더란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가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7번 아이언 패턴 5패턴 입장에서는 돌파 지점이 여기는 아니죠. 밑에 훨씬 더 밑에니까 여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왜 찝찝하냐, 여기가 돌파 지점이고 여기 페이크가 왜 없지, 여기가 페이크더라. 조금 고개를 오른쪽으로 조금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돼버려서 조금 어려운 질질 패턴의 형태를 가져간 상한가 간 종목이었는데요. 셀러메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죠. 파마 리서치를 보시면 얘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밑으로 돌릴 필요가 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니? 그냥 시작 가격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어디까지 내려갔니의 기준은 하락이 멈추고 상승. 그죠? 여기 다시 하락이 멈추고 상승. 여기 또 하락이 멈추고 상승. 오케이. 또 다시 하락이 멈추고 상승. 그러면 저점은 여기네요. 그죠? 어디까지 내려갔니? 여기 정도까지 내려갔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돌파를 지켜볼 거니까 여기 돌파를. 그런데 올라가더라 이거죠. 또 어디까지 올라갔니? 여기까지. 또 내려가네. 어디까지 내려가니? 여기까지. 그럼 이거 요 마디에서는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가가 다시 높아지고 자꾸 또 올라가려고 하네.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니? 여기까지. 어디까지 내려가네? 여기까지. 올라갔니? 여기까지. 어디까지가 내려가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뭐 아까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종가 어디까지 내려갔니? 여기 이렇게 긋죠. 뭐 그러면 뭐 이 정도 대충. 그래서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뛰어넘으면 위로 올라가겠다. 돌파는 그럼 어딜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여기랑 제가 지금 맞춘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쨌든 지지하면서 올라가더라는 건데 이건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건 빼고 이거는 가로선을 놓고 봤을 때 우상향할 때는 가로선 보면 되니까 가로선 놓고 봤을 때 피봇 2차 장선이 공교롭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항이 있고 거기를 찔러주는 모습이
있더라. 뭐라도 찔러주는 패턴을 찾아야 돼. 왜 자꾸 찔러주지? 질질 패턴에서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첫 상승이 여기서부터 피봇 이자장선을 뚫는 곳에서부터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그 돌파할 때 들어갈 법하다. 거의 첫 상승, 첫 스타트가 되니까. 셀루메드랑 파마 리서치 어제 동영상 묵음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질질이 패턴은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셀루메드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가 돌파해야 될 기준 가격이 있고요. 상한선 한선 잠깐 표시를 끄고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박스권이 요 정도 요 상한 돌파해야 될 가격 이 가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살짝 잠깐 나갈 수도 있고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횡보가 나와주면서 여기 위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이렇게 하한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맛있는 핫도그 소세지 빵 케첩도 바르고 케첩도 바르고 우리 머스타드 소스도 좀 바르고 그렇게 갑자기 배고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 질질 패턴 제일 좋죠. 그래서 대충 그리면 기준봉 조정 상승 이게 좋은 거라고 저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좀 내려갔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좀 어렵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이를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든지 기준봉 조정 짧게 이렇게 기준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더라라는 거. 그리고 민테크 재돌파 없었고요. SOS랩 요거는 지난 목요일 속지에서 말씀드렸던 5위평 S 패턴의 함정 부분. 요거 뚜껑 상한선을 뚜껑이라고 부릅시다. 상한선이 많이 벌어지면 뚜껑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가격과 상한선의 이격은 좀 크더라. 그래서 뚫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 근데 이거 패턴 자체가 어긋났죠. 그래서 매수하더라도 조심하셔라. 거기가 끝일 수 있다. 혹은 그 뒤를 노려야 된다. 뒤를 노려야 된다. 한빛 레이저 재돌파 없고 라메텍 전부 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다. 한전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봉, LS, 현대일렉트릭, LG에너지, 유한양행, ICTK, 그리드 위즈까지 전부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르기만 했네요. 어제 묵음된 내용 중에서 오늘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이언 패턴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 함께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다른 갯눈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제 같은 날 이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이 있었어. 그렇게. 그리고 대신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적은 욕심과 싸워야 된다. 욕심과. 그래서 타점 주면 들어가고 평소에 익절 보지 않는 범위 넘어서까지 내가 익절을 봐야겠다라는 욕심, 보상심리 뭐 등등등 도박에서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보상심리 뭐 이런 카지노 드라마에서처럼 그 형님 선배 그 중소기업 사장 나오죠. 근데 오늘은 내가 어제 거 싹 다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식 단타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근데 그렇게 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익절일 때 항상 나오자.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은 내한테 있다. 진짜로요. 이 무너지는 차트, 이 무너지는 시장 현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 네, 그쵸.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무너뜨리기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의도적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을 비난하지만, 실질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적은 내부에 있는 개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 개인, 외국인, 기관의 탓이 아니라 욕하기는 좋아요. 손가락질하기는 좋습니다. 연기금, 은행, 보험,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다 팔고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뭐 이렇게 욕하기도 좋고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주식시장이 제대로 올라가겠어? 라고 욕하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핑계들은 많지만 냉철하게 생각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시장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지. 내가 못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장이 문제여서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판단이 들면 옳은 시장으로 가면 됩니다.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없다. 네. 조폭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지하상가 도박장에 내가 들어가갖고 눈치 봐가면서 왜 거기서 내가 돈을 따려고 애를 쓰냐 이거죠. 양복 입고 머리에 무스 바르고 향수 뿌리고 폼나게 합법적으로 라스베가스 가서 주사위 굴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카드 만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 그래서 이런 종목 타점 만나도 매수가 정확하게 잘 되시면 꼭 잘 매도하여 손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시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숙제를 했고요. 오늘은 요거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전 휴무라서 주말 휴가라서 네, 다들 바쁘시겠죠. 시장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뭐 시장도 안 보고 벌초도 하지 않습니다. 조상신을 모시지 않아서 농담이고요. 저희는 뭐 크게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부모님 본가에 가서 그냥 식사만 간단하게 하는 편이라 저희 부모님들이 조금 요즘 세대 말로 하면 좀 깨어 있으신 저희 자녀들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편이라 네. 그래서 명절은 항상 프리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딱히 안 하고 근데 이제 심심하니까 그래서 뭐 육전이나 여기 생선, 동태전, 그 다음에 뭐 오징어 튀김 좋아하는 거 새우 튀김, 오징어 튀김 또 뭐 있었지? 뭐 전 좀 굽고 네, 그냥 그 재미로 하지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차려 모시고 하는 거는 저희는 없어가지고 크게 네. 이번 주 바쁜 건 없는데요. 그래서 이리저리 미리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로 가야 할 스케줄이 좀 많아서 좀 바쁜 것 같네요. 저는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잘 보내시고요. 음식 조심, 식중독 조심, 코로나 조심, 독감 조심, 그다음 교통사고 운전 조심, 그다음 낙상 조심, 미끄러짐 조심. 요즘 하여튼 다 조심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힘드시니까. 네,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청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앞에 묵음 영상 그대로 남겨둘게요. 아닌가? 묵음 영상은 제가 비공개 처리하고 이걸로 대체를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